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혁 앵커입니다. 이번 주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과 함께 사상 최고가를 찍어가는 영예에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그럼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디센터 도예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암호화폐 시장의 뉴스들 전달해 주시죠. 최근 주요 가상자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홍콩에서 체인링크 스마트콘이 열렸습니다. 스마트콘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체인링크가 1년에 한 번씩 여는 행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행사가 홍콩에서 개최된 배경인데요.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스마트콘에 홍콩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기술력의 깊은 인상을 받아 홍콩 정부에서 직접 올해 스마트콘을 홍콩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체인링크는 현실 세계 데이터를 블록체인과 연동하는 오라클 미드웨어 솔루션 제공 프로젝트입니다. 블록체인에 한 번 올라간 데이터는 위변조가 어려워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에 올린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오라클 문제라고 하는데, 체인링크는 이러한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최근 다양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 토큰화하는 RWA가 인기를 끌면서 체인링크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펀드를 토큰화한다고 했을 때 펀드의 실시간 가격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하는데, 체인링크 솔루션이 이 역할을 합니다. 체인링크는 피델리티, UBS 등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죠. 네, 이처럼 체인링크가 아무리 글로벌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홍콩 정부기관이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목해서 지지를 표명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홍콩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홍콩이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포용하는 배경을 묻자 킹렁 홍콩 투자청 금융서비스 글로벌 총괄 책임자는 블랙록, JP모건, 프랭클린 템플턴, 피델리티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이미 블록체인을 실험하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트렌드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GDP의 20% 이상이 금융서비스 부문인 만큼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는 업계의 큰 화두입니다. 지난달 에토스랩스가 BCG, 인베스코와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큰화된 펀드 시장의 잠재 수요는 약 2,900억 달러, 397조 5,320억 원에 달하며 2030년까지 운용자산 규모가 6천억 달러, 822조 4,8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스마트콘에서도 자산 토큰화에 대한 금융권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났습니다. 엠마 페세니닉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아시아 태평양 일본 디지털 사업개발 및 파트너십 총괄은 밀레니얼 세대는 전통 금융기관보다 가상자산 제공자를 3배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산 토큰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드가 게링어 HSBC 글로벌 자산운용 아시아 태평양 최고운영 책임자는 홍콩 당국이 제안한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로 HSBC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금 토큰화 상품을 출시했는데, 렁 총괄은 이 상품이 보관 걱정 없이 언제든 현물 교환이 가능한 금을 선호하는 홍콩과 중국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혁신적 상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도 RWA 관련 소식입니다. 전 세계 흐름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RWA 열풍이 불면서 최근 부산이 RWA 거래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2024를 개최하고 시 주도의 분권형 RWA 거래소 비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혁신 산업을 이끌 가장 중심적 기술이라면서 이번 행사엔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의지가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처럼 부산이 블록체인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부산은 2019년 8월부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시도는 했지만 유망한 블록체인 기업을 발굴하거나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는 실패했죠.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가다 이번에 다시 야심찬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부산시 주도로 추진된 RWA 거래소 비단의 업계 이목이 쏠렸는데요. 비단은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거버넌스를 분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5개국과의 얼라이언스도 구축했죠. 소속 거래소가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협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시는 이 RWA 거래소 비단에 세계 최초의 분권형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는데요. 네, 사실 이미 전 세계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이런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 비중이 높은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덱스 이용률도 상당한 편입니다. 또 싱가포르 기반 프로젝트인 IX 수합은 RWA 토큰을 여러 종 다루는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이처럼 이미 전 세계에 다양한 모델이 현존하는데 왜 굳이 부산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타이틀보다 중요한 건 내실인데요. 부산에서 공표한 대로 의미 있는 서비스가 출범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첫 번째 조치를 마쳤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검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종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다만 이 압수수색은 앞서 전해드린 금융당국이 긴급조차 절차를 통해 남부지검에 넘긴 사건과는 별개 수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지만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설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2022년 5월 발생했던 테라 루나 폭락 사태 때만 해도 관련법이 없어서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당국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조사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이에 업계에서도 당국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주요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네, 도혜리 기자와 최근 암호화폐 뉴스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최고가 7만 5천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2009년 출시 이래 세 번째로 대선 후 새로운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QCP 캐피털은 비트코인은 출시 이래 세 번의 대선 주기를 겪으면서 선거 후 하락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2025년도까지 이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밈코인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련한 밈코인은 마가 토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20% 상승해서 4.50달러를 기록했고요. 시가총액은 1억 9,8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반해서요,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암호화폐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토큰은 24시간 동안 무려 81%나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요, 이렇게 미 대선과 관련된 토큰들의 급등락들이 계속됐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당선인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관한 방향성들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관련한 토큰들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메타를 제치고요. 글로벌 시가총액 9위에 등극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온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6일 현지 시간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은요, 약 1조 4,600억 달러의 시총과 함께 7만 3,800달러의 가격을 기록하면서 메타의 1조 4,450억 달러를 소폭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비트코인이 7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메타를 앞선 이후에 또 한 번의 신기록을 달성한 건데요. 상위 자산 시총 목록에는요, 금과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등의 주요 기술과요, 기업과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그 뒤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8위인 사우디 아람코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급등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비트겟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 반응이 일찍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만약 트럼프가 재임한다면 비트코인이 시장 추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메타의 시총을 뛰어넘었다라는 뉴스를 살펴보셨습니다. 아마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큰 이슈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기도 하죠. 사실 금은 전체 글로벌 자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언젠간 비트코인이 이 금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은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처럼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비트코인의 자산 순위, 변동성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요,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에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위스콘신주에서 승리하면서 270명의 선거인단을 넘어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오전 5시 36분 대선 경선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식 시청 파티에서 지지자들에게 한 승리의 연설에서 웅장한 승리를 선언했고요.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대체로 이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CEO이자 전 트럼프 백악관 홍보 책임자였던 앤서니 스카라무치와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쿠반을 포함해서요. 해리스를 대선에서 지지했던 다른 유명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이 패배를 애도하면서 사실 트럼프의 훌륭한 캠페인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첫날에 로스 울브리히트의 형을 감형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울브리히트는요, 현재 다크웹 시장인 실크로드를 만들고 운영한 혐의로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기도 합니다.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의 초기 역사와 긴밀히 연결된 사이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사용자들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서약을 상기시키면서 울브리히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타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로스 울브리히트에게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크립토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크립토는 그 덕분에 커졌습니다. 라는 발언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가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다른 트럼프의 약속은요, 바로 SEC 증권거래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더리움의 한 교육자는요, 겐슬러가 해고되는 날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국가적인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게리 겐슬러는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고요, 민주당의 패배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게리 겐슬러가 민주당의 패배에 기여했습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는 집행에 의한 규제를 함으로써 법의 정신에 어긋나면서 이러한 혁신을 공격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는요, 올해 비트코인을 채굴 강국으로 만들고 국가의 전략적인 비트코인 매장량을 만든 이후에 업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 약속을 통해 자신을 친암호화폐 후보로 재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요, 아들들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부동산으로 이동하기 전에 굉장히 디파위와 유사한 대출과 차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암호화폐에 관한 약속들 3가지에 관해서 커뮤니티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행하라라는 그러한 발언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게리 겐슬러의 사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간 우리 크립토 업계를 계속 공격해 왔었던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앞으로의 운명도 우리가 이 크립토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저희와 함께 관련한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도지코인과 리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 시총 7위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6일 코인마켓캡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0분 현재 도지의 시가총액은 약 292억 달러로 리플의 303억 달러를 뒤쫓고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도지는 최근 24시간 동안 25% 이상 상승하면서 0.2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에 처음이고요. 2021년 최고가 대비해서 여전히 72% 낮은 수준입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본래 비트코인의 패러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잦은 언급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시총 4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도지코인의 상승은 고래 지갑의 대규모 이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웨이랄렛의 데이터에 따르면 로빈후드에서 미확인 지갑으로 7,500만 도지가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솔라나는요, 바이낸스 코인을 제치고 시총 4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도지코인의 상승 탄력의 이유로는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었던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애초에 특별한 의미 없이 탄생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이라는 코인을 다시 한번 제칠지의 여부들도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밈코인이다라고 한다면 각
각각 보는 시각에 따라 그 가치는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도지코인이 시총 몇 위까지 등극할 수 있을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켠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동일시되는 코인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이 코인에 대해서 조금의 주의성은 필요하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한 시총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시프가 트럼프 비트코인 공약 기대는 지나친 낙관론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암호화폐 공약에 대해서 비트코인 비판론자이며 금 투자 전문가인 피터 시프가 경고했다라고 핀볼드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서 트럼프는 당선 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인 비축 자산에 포함시키고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중단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해임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반대 등을 약속하면서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후보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가 11월 5일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 시프는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이 같은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현재 고점이요,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기대가 지나친 낙관론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시프는 트럼프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전히 금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한참 낮은 상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투기적인 기대에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지만 이는 트럼프가 깨트릴 공약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이 트럼프의 공약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랫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시프는요, 비트코인의 붕괴를 예견하면서 경계심을 계속 유지해 오기도 했습니다. 선거 전에도 트럼프 당선 후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대비를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아마도 투기 세력은 이미 매수했다. 트럼프 당선 후 하락에 대비하라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전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전문가의 의견이 시장에 맞아들어지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히 가져야 한다라는 여론들도 시장에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많이 하시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 관한 다양한 시선들을 같이 파악해 보시면서요, 보다 객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이 매수할 절호의 기회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더리움이 1만 달러 돌파 전에 마지막 조정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알르 마르티네즈는요, 이더리움이 강력한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보여주면서 매수하기에 이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의 주간 차트에서 상승 채널을 형성하고 있고 이를 만약에 유지한다면 상단의 경계인 6,000달러 선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데일러 호들에 따르면 마르티네즈는 X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면서 롱 포지션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손절가는 1,880달러로 설정하고 목표가는 6,000달러를 겨냥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마르티네즈는 현재 이더리움 하락세는 10,000달러 돌파를 위한 마지막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봉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지난 2022년 이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과 S&P 500 두 자산 모두 2022년 말 바닥을 찍고 2023년 내내 상승을 보였다.
현재 S&P 500 차트상에서 일반적으로 강세 신호로 해석하는 상승 확장 삼각형 패턴이 나타났다. S&P 500은 이 패턴에서 기준선을 상방 돌파하면서 5,900도다로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5,728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추세와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 역시 랠리 시작 전 마지막 조정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에 관한 뉴스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들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